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일주일에 한 권씩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엄청 열심히 발로 뛰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예비 고2를 위한 교양 특집, 이번 주에 다룰 책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아주 작고 제 손바닥만 하죠. 그리고 얇은 하지만 아주 알찬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의 내용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면 많은 걸 알 수 있다. 시사 관련 정보, 교양,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뭐가 뭔지 보통 도통 모를 말들로만 가득하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알 수 있는 게 단 하나 있다면 이런 거겠죠. 거의 모든 중요한 기사엔 빠짐없이 숫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섹션을 보면 이제 노인 인구가 몇 명이라서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이 된다 이런 기사가 있고, 경제 섹션을 보면은 올해 GDP가 몇만 달러라서 또는 코스피가 얼마를 찍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땅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산업 섹션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차를 몇 대를 팔아가지고 매출이 몇 조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문화 섹션에 가도 BTS의 상품 가치가 몇 조라서 이게 그 중소기업 몇천 개의 매출을 모은 것보다 더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뉴스 기사에서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이런 뉴스의 공통점은 숫자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특정한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고급 한국어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독자인 청취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멈추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숫자가 믿을만한지, 그 숫자에 대한 뉴스의 해석과 평가는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추정치 도출, 어림짐작에서 시작해서 단위 보정하기, 큰 숫자는 10의 제곱으로 처리해서 약분하기, 매번 같은 양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임의로 가정하는 리틀의 법칙 사용해보기,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것 구별해내기, 통계에서 편향 찾아내기, 그래프 가로 세로 꼼꼼하게 보기 등등, 우리에겐 이미 합리적 사고의 도구가 다 갖춰져 있는 셈이니까요. 이제 이 브라이언 커니헨의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이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에 관해서 간단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히 통계를 살펴보는 도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 이 책의 저자도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숫자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고 숫자 감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이 숫자와 관련해서 이제 숫자를 올바로 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숫자들은 대부분 통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 책에 나오는 그 도구들은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는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이 책이 집중하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제시한 다음에 그 숫자를 잘못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뉴스에서 제시한 해석이나 평가를 뒷받침하기에 그 숫자가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가려내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기 위한 도구가 이 책 안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비판적인 검토,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 흔히 정확한 정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유행도 아니죠, 다들 알고 있는 그 말, 팩트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책은
첫 장부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일단 상식적 수준으로 어림짐작을 시작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그 짐작은 당연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면 한 5,5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5,500만 명은 아니겠죠. 5천, 몇백만, 몇십, 몇만, 몇천, 몇십, 몇 명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정확도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인의 선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건전한 생활인의 상식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림짐작을 했을 때 실제 수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밀한 주장을 하고 싶을 때에는 그 정밀성이 정말로 필요할 때 숫자가 틀리면 정말 큰일이 날 때 그때에만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면 된다. 그 전에는 건전한 상식인의 수준에서 어림짐작으로 무언가를 생각해봐도 우린 그다지 틀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어림짐작도 당연히 그냥 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우리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평소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흔히 이제 3대 운동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근육의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숫자를 어림짐작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일종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감각, 그거를 이 책은 숫자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바라보는 도구들을 우리가 익히고 나서, 그러니까 도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집에 아무리 바벨이 많다고 해서 내가 몸짱이 바로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숫자를 해석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보거나 많이 읽거나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른바 문과를 나온 학생 중에 한 명으로서 숫자 무섭거든요. 숫자 감각을 익히는 데에 다른 감각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투여되지 않을까? 내가 그 들인 시간만큼 이것에서 유용한 어떤 정보나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청취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제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요 책과 함께 간단한 그 운동, 숫자 계산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예를 들어서 이 책이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제 제일 뒷부분에 보면 연습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림짐작 연습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의 면적을 구하라. 혹은 서울시의 1일 교통 통행량을 구하라. 이런 거를 막 어림짐작으로 뚝딱뚝딱 막 해내는데 그 풀이 과정들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생각의 방식을 차근차근 연습해 나간다면 우리 또한 숫자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책에 인용된 사례들은 거의 전부 다 뉴스 기사거든요. 우리도 역시나 핸드폰을 딱 켜서 포털에 들어가면 포털 입구에서부터 뉴스 기사가 우리를 막 반겨주죠. 소재는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습을 하느냐 마느냐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책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았고 이 책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을 책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콘텐츠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라는 주제를 들고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수학의 그 심도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책을 같이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의관이라는 작가의 작은 수학자의 생각 실험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총 3권인데요.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을 간단한 방식으로라도 간단하게 익혔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수학 자체로 좀 깊게 들어가 보는 것일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량의 기호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려운 책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은 이 작은 수학자의 생각 실험이라는 책도 이런 약간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세 권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이제 물리 법칙 그리고 확률, 암호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거든요. 물론 책을 직접 보시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과생들이 배우는 정도의 수학을 실생활에서 같이 접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학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뭐 동떨어진 거 아니냐, 맨날 수식만 그냥 계산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문제 답만 맞추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다루는 분야, 물리법칙, 확률, 그리고 암호 요 세 분야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확률을 모르면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기가 힘들 것이고요. 암호를 모르면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이 세 가지 분야의 수학적인 원리를 한번 그냥 찬찬히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이 작은 수학자의 생각 실험 시리즈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 책은 어른 청취자,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도 읽으시면 좋지만 특히 학생 청취자들이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는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그 수학의 도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나 혹은 우리 생활에 응용되는가 이런 걸 알아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학생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추천드리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책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예비고일을 위한 교양 특집, 다음 주는 역사 분야의 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전체를 돈으로 그냥 잡고 막 쥐고 흔들었던 부자 가문, 이 후거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FUGGER이라는 이제 독일어를 읽은 후거 가문인데, 그 중에서도 이 후거 가문을 금융인의 지위, 그리고 유럽 최고의 부자의 지위로 올린 야코프 후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금융업 종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서양 역사의 중요한 순간, 이걸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